그래서 가격 중심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수익성 보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그 실적이 보면 식품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의 그런 뭐 노력 정도로 치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볼 정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감이 좀 드는데 지금 저희가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 3분기와 비교한 실적인데 뭐 153%, 뭐 100%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글쎄요,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국제유가 이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 상당히 안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작년에 여기에 맞게 그 명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 맞게 아마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율이 내려가고 또 유가도 안정이 되고 소매 가격도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가격을 이제 좀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가격을 올라가는 변수들이 있을 때는 가격이 올리겠다고 하고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변수들이 생겼을 때는 가격을 안 내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도 올라갈 네. 때는 원유사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면 다시 내리질 않아요. 네,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리고 한 내리는.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보다가 나중에 정부 압박이 있으면 겨우 그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또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해결이 될 문제지 네. 이게 기업한테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정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필품 실태 조사하고 신고센터 신설해서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같은 거는 좀 제보를 받겠다. 그리고 뭐 그 시민사회단체한테도 좀 제보나 이런 지적을 해달라. 언론들도 견제해달라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거 뭐 지금 신고센터 하고 제보 받고 언론이 기사 쓰면 가격 내려갑니까? 저는 안 그럴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들이 무서운 척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은 무섭지도 않고 정말로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거는 소비자의 인식과 수요 감소 이 부분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IMF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시장의 힘은 이제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소위 정부가 여러 가지 통제를 통해서 시장에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면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업이 너무 탐욕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뒤에 내용물 이런 면에 가격은 뭐 그대로 다 아는 거지만 내용물이 몇 그램 이렇게 딱 적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적은 거를 인식 못했던 소비자가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누가 소송을 하면은 우리는 생산물에 대한 내용을 다 표시를 하고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뭐가 위법이냐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하게 이거를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결국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각성을 해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자 운동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나 전두환 대통령 정부나 또는 그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안에 들어가는 400여 개의 물품에 대해서 해당 부처별로 가격 통제를 느슨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쓰던 게 좀 있잖아요. 네. 쓰던 패턴이 있고 쓰던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기도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요즘에 용량 줄였대. 우리 이거랑 대체할 수 있는 거 딴 거 사자. 이런 마음을 갖기도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영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올 여름에 7월, 8월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네네. 대부분 스낵류, 이제 프리체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좋아하는 과자류가 거의 10% 이상 그 중량이 빠지면서 가격은 그대로 해서 이제 그게 사회 운동화돼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예. 뭐 한 달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들이 그 새로운 현상에 불편을 겪더라도 불편한 상황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 어떤 가격에서 어떤 용량을 주었던 그 양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 감소된 용량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그 사회 운동도 결국 없어지는 무효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이게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회 소비자 단체가 서로 협업하면서 그런 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거 뭐 맞죠. 동의를 합니다. 예, 맞죠. 근데 예. 이제 이 소비자가 자기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이게 자기가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100가지가 넘는데 그거 하나하나 막 운동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그 어린이가 먹는 그러한 식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어린이는 더 지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규제하는 게 마치 시대착오적이고 이게 뭐 효과도 없고 풍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도 물론 인식을 하겠지만 또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 기업에서 생산비가 어떻게 변동이 돼가지고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지 어떤 소비자도 모릅니다. 정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건지 기업들이 아니면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이러한 물가 인상 분위기에 소비자들은 고통에 빠져 있는데 막 영업이익률을 최대로 달성을 하면서 가격도 올리고 슈링크플레이션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생산비의 구조를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영업 비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뭐 말씀 못 해준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소비자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품에 대한 표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 제도는 그 겉 포장에다가 그냥 현재의 중량만 쓰면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g에서 80g으로 줄었으면 100g으로 쓰던 거를 80g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추가적인 스티커로 붙이게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용량이 변화가 됐으면 용량 변화된 거를 표시에다가 추가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슈링크플레이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이런 정부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상 교수님께서 소비자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이은희 교수님께서 그 소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지를 해야 쉽지가 될 거 않아요. 아니냐. 네.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 매우 중요한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할을 가장 기업이 두려워하는 게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도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런데 제가 이은희 교수님께 매우 동감하는 것은 100g인 것을 80g으로 20g으로 줄였다고 하면은 그냥 80g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100g이었는데 언제부터 80g으로 줄여서 20g 줄였다. 이것까지 쓰게 만들고 네네. 또 이제 백화점의 진열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요게 이것만 모아가지고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소비자들이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선택할 건지 말 건지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가격 통제 제도는 사전적인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의 각 공무원들이 품목을 담당하고 전화를 해서 올리지 말라고 하고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담당 공무원만 이게 통과하면은 그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후 처벌은 매우 미약해요. 그래서 정부가 매우 클리어한 정말 문제가 되는 기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후 처벌을 하게 되면은 사전 통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은 행정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SG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그 인바이러먼트하고 그 소셜하고 거버넌스, 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의 지배구조 이걸 합쳐가지고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ESG 경영은 이제 제대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기업은 A 주고 못하는 기업은 이제 B나 C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ESG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투자자들이 그 ESG 등급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또 유럽 같은 데에서는 ESG 준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공공 조달 입찰에 배제한다거나 또는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박탈한다거나 또 수입까지 규제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슈림플레이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스킨플레이션을 빈번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또 일단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서 그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득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ESG 제도를 빨리 확립을 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의 요소를 엄하게 둬서 ESG 책임이 낮아지면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할당관세 제도라고 하는 건데 할당관세. 예, 네. 할당관세는 이게 과연 적기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기업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네.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이 탄력적이나 적기에 자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네. 이게 효과를 잘 못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할당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라면 가격 때문에 그 감자 전분, 그 변성 전분에 대해서 할당관세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더 연장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예요. 근데 앞서서 원두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했는데 커피값에는 글쎄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할당관세가 실제로 물가를 좀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겁니까, 교수님? 네, 아까 송병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이 정책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할당 관세를 연장하겠다, 즉 관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그 할당 관세 혜택을 그 커피 원두에게 적용을 했는데 예. 그 커피 생산 업체들이 전혀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슈링크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 즉 관세 인하를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업체들이 그 생산물에 예를 들어서 라면의 가격을 낮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의무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할당 관세가 결국 점점 더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예, 예. 뭐 옥수수나 대두나 원당이나 설탕, 해바라기 씨 이렇게 전부 다 할당 관세를 더 적용을 해줬을 때 소위 관세를 낮춰주었을 때는 네네. 이게 전체적인 수입 물가 하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 생산 업체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익이 좀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주는 거를 좀 확산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그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수입 물가를 하락시켜 가지고 슈링크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할당 관세를 거의 모든 농산물 수입 품목에 확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가 거의 90%가 수입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 효과를 그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할당 관세를 그 많은 품목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